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오후 10시 3분입니다. 네. 자, 코스피 200 지수 다시 볼 건데요. 자, 일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봉. 자, 일봉은 골드난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네, 계속 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요. 네, 골드 냈고, 골드 났고. 자, 이제 3일봉을 볼게요. 3일봉은 골드 날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356.91.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사실, 이거 보고, 여긴 가면 안 되는데, 예? 여긴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갈 수도 있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예. 여기가 지금 골드 나고, 지금 골드 시점까지, 이제, 5%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거 진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얘는 골드 날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358.23. 네, 23이요. 158.23. 자, 여기는 지금 도달했어요. 네? 여기는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도달을 했어요. 네? 여기도 지금 도달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볼 건데, 그럼 만약에 358까지 도달했다고 쳐요. 네? 자, 여기는 고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56.91을 딱 찍고 그냥 떨어져도 돼요. 네? 그냥 떨어져도 된다고. 왜냐면 얘는 고가 기준이지 종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까지 골드를 낸다.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도 골드가 나고 얘도 골드가 나는 거잖아요. 얘를 들면 그러면 얘가 골드를 내면 그 다음엔 358.23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내려가면 데드기 때문에. 내려가면 데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를 낼 수는 있는데 골드를 지키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골드를 못 지켰다.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 그 다음 목표가가 어디냐면 이제 반대로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러면 목표치가 347.2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쪽으로. 이해되셨어요? 이거 설명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혼란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냥 내려가면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내려가면 상관없어. 문제는 이제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를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자, 봉이 여기까지만 찍고 떨어져. 그러면 이슈 없어요. 네? 이슈 없습니다. 여기만 찍고 떨어지는 건 이슈가 없어. 문제는 58.23을 넘었어요. 23을 넘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도 골드 나고 여기도 골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못 가고 얘가 내려갔다. 그러면 봉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데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면 반대로 봉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못 가면. 요 구조를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의 봉을 보세요. 자, 일단 1안은 356.91도 안 찍고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찍고 빠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여기까지 가. 그러니까 이제 3일봉을 골드를 내. 3일봉을 골드 내는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봉을 골드를 냈는데, 3일봉 골드를 넘어서 이제, 주봉 골드도 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의 의미를 보자고요. 자, 골드값 여기죠. 골드값이 여기고 3일봉의 골드값이 여기에요. 자, 저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주봉은 골드가 과열이 돼요. 과열. 그죠? 이주봉은 과열이 된다. 자, 주봉은 어떻게 되느냐? 주봉도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위로 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여기를 뚫어버리면 주봉은 위로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이봉과 이봉에 해당되는 거죠. 이봉과 이봉에 해당되는 자리를 이렇게 만약에 그리게 되면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봉은 위로 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종가가 밀려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가가. 근데 종가가 밀려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주봉 구조상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 347.2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욕심부리고 358대까지 오르면 반대로 다음 봉은 종가가 오를 공간이 없으니까 못 오르면 밑으로 347.2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봉을 합쳐서 보세요. 봉을 합쳐서 보시면 이게 이주봉이잖아요. 이주봉은 여기를 뚫고 나서 쪼로록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봉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주봉은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갔을 때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위로 간다가 아니라 위로 가는 걸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자, 얘는 지금 진짜 이렇게 봉을 이렇게 그려. 막말로. 그러면 얘가 고가를 넘더라도 어차피 위로 갈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봉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여기까지 갔다가 윗골이 달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봉에서 종가가 낮아지죠? 종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봉이 됐을 때 종가가 안 내리더라도 그 다음 봉은 종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봉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종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고, 이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 내려가고,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도도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현재에서 내려. 그러면 오케이. 문제 없어요.
자, 현재에서 올라 오르면 358.22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58.22를 찍고 나서 내려와서 347.2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왜? 얘가 데드 값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어차피 지금 위치는 매수 영역은 아니에요. 매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대로 만약에 이주봉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주봉이 끝나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과열이에요. 여기가 354 라인이 과열이기 때문에 얘가 봉이 58까지 가버리면 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윗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네. 여기까지 가버리면 예? 여기까지 가버리면 얘는 과열에 들어간 거고 그랬을 때 여기가 하단선이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봉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봉 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냥 뺐으면 좋겠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그냥 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봉을 그린다면 차라리 그냥 과열을 내고, 이번 주 그냥 마감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마감해버리고, 그러면 다음 주에 윗공간이 없으면, 예, 아래 공간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지금 뭐 3일봉은 예, 이제 봉 좀 보자고요. 3일봉 지금 얼마냐? 80이에요, 80. 예? 종가 80입니다. 3일봉 종가 80. 그래서 종가 80이 뭐 대단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가 80. 여기가 종가예요. 예. 80까지 올랐는데 뭐 80이면 어때?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근데 전봉이 80이에요. 여기가 80이잖아요. 80에서 종가 내려가지고 지금 딱 3개. 예. 하나, 둘, 셋, 넷. 4개 봉 만에 다 뺀 거예요. 이해되시죠? 80에서. 근데 또 80이라고. 자, 이것도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기가 6월 24일이죠? 네. 자, 얘가 여기서 끝났어요. 앞으로 2개 봉이 상승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 금, 월. 그 다음에 화, 수, 목이에요. 이렇게. 예. 그럼 목, 금, 월이 올랐어. 목, 금, 월이 오르면 여기가 이렇게 깜장이 칠해지고, 예, 이 봉이 하나 더 오르겠죠. 그럼 90이 됩니다. 90이 돼요. 그럼 남은 거 얼마예요? 하나 남았어. 네. 그럼 만약에 얘가 화, 수, 목, 금, 월, 화잖아요. 네. 지금 이번 주가 자 생각해 보자고. 이번 주가 목, 금이 남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이 남았고, 월, 화, 수, 목, 금이 남았어요. 이렇게 꼭 12일이 남았는데, 자,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3번, 요렇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봉이 총 4개야. 4개. 예? 그러면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5월 달에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라고. 4개니까. 12거래일. 예. 근데 요 세 번째. 요 봉이 하락하면 하락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봉. 그러니까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근데
마지막 주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하면 예, 지금 기대하는 거는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계속 하락하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하락한다는 거예요. 얘가 마지막 주 화요일 이후로 하락이 오면 화, 금, 만약에 다음 봉이 상승한다 그럼 다음 봉은 월요일에 끝나고, 그 다음 봉이 상승한다 그러면 그 다음 봉은 목요일에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100이 되는 거예요. 100. 100이 되면 뭐 그 다음에는 오를 공간이 없잖아요. 100이 되면 오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하는 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고, 이일봉은 내일 끝나잖아요. 내일 끝나는데 얘는 지금 여기도 하나 둘셋넷 여덟 개가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예요. 아홉 개 하락이라, 자 내일 상승하면 그대로 90이고 마지막 봉이에요. 얘가 마지막 봉인데 얘는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종가가 상승으로 끝나면 얘는 무조건 상방이야. 그러면 여기 다음 주 화수가 하락하면 하락 시작이고, 얘는 바닥이 나올 수 있는 날짜가 지금 상태에서는 6월 13일입니다. 네. 그러면 얘는 6월 중순까지 하락이 미치는 거고, 3일봉은 6월 말까지 하락을 미치는 거고, 자, 일봉은 이틀 안에 하루 하락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락하면 하락 시작이에요. 근데 어느 봉도 지금 하락이 시작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되는 봉을 찾아야 하락이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봉이 하락을 시작하면 일봉 하락이 끝나는 시간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5월 28일이 하락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5월 28일까지 내리면 그 안에 5월 28일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이쯤이라고. 그러면 5월 28일까지 내리면서 2일봉 중에 한 번 하락을 시키면 얘는 하락을 언제까지 하냐면 5월 12일자 2일봉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12일자까지 하락을 하면 봉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여기서 하락을 한번 시작하면 6월 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을 찾아야 돼요.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하락 시작을 안 하니까 하락하는 시점이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 시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입 딱 다물고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봉만 따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제가 245가 아니라 240으로 바꿔볼게요. 바뀌나? 응? 왜 안 되지? 스무디? 어떻게 바꾸는 거지? 바뀌었다. 자, 이게 240 이동평균선이에요. 240 이동평균선인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가로 잠깐만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현상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현상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점이에요. 응? 여기가 고점이라고. 그쵸? 그러면 240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해야 얘가 상승하느냐? 현재 종가가 240개 전 종가보다 높으면 돼요. 이게 240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240을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종가를. 그러면 여기에 종가가 얘보다 높으면 돼요. 여기 종가가.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어? 그러니까 기대값이 높다고. 240개를 이동시켰을 때 여기까지는 기대값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기대값이 높아졌다가 얘가 내려가면 얘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값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려면 얘도 이 고점처럼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넘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 요런 데서 종가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쉽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240 고점으로부터 240개 고점으로부터 240개 봉까지는 이 선을 잘 안 넘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100% 내리더라는 거예요. 100%. 1, 2%도 아니고 10%, 20%도 아니고 100% 내렸어요. 100%. 그래서 얘가 이렇게 240개를 계산하면 대략 한 40개 남았어요. 대략. 앞으로 40개 정도, 39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야 요 위치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지금 이 이동평균선을 상승시키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봉이 이렇게. 기대값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가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 자신이 없으면 얘는 어차피 계속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240개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도 이렇게 나가자빠진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이렇게 나가자빠진다. 그래서 얘도 나가자빠진 거고 얘도 나가자빠진 거예요. 왜? 이평선이 계속 장기 이평선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타는 게 의미가 없어. 이평선을 돌리려고 올라타는 건데 이평선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나가자빠질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나가자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이 242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두고 나가자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버스를 팔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이동평균선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린 게 그거예요. 이게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목으로 봤을 때 골드를 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에너지가 완전 소멸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건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소멸이 다 됐어. 이제 목표치에 다 갔어. 그럼 뭘로 끌어올릴 건데? 그 다음에 끌어올릴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끌어올리는 거 말고, 아까 제가 이거
만 개라 그랬잖아요. 만 개. 만 개 중에 찾은 건데, 자, 보시면, 고점을 지났을 때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고점이고, 요게 240개를 이동시킨 거라고, 이게. 예? 그럼 240개를 이동시킨 시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 그럼 얘는 어차피 내려갈 거라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타는 거는 안 된다고. 예? 이렇게 올라타봐야 소용없다고. 너무 멀어. 기대치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평선은 내려가는 거고, 이평선이 내려가면 대들을 내야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자, 보세요. 여기서 봉은 내려가고, 아니, 기대치는 내려가고, 봉이 올라가니까 골드 크로스가 나잖아요. 예. 골드 크로스가 나면 계속 가는 거죠.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기가 240개를 지난 자리잖아요. 여기가 240개를 지난 자리인데, 여기서 골드낸 건 박살나잖아요. 여기서 골드난 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여기서 골드난 건 별개의 문제라고. 왜냐면 이평선을 돌릴 수 있어요. 여기는 얼마든지. 근데 여기는 이평선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올랐다가 무너졌다. 저렇게 무너지는 이유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고점 여기잖아요. 아예 오지도 않았어. 자, 여기 지금과 똑같은 구조죠. 예? 고점에서 한번 무너지고 쌍봉치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49고 여기가 400이라고 치면 쌍봉치고 무너진 거라고. 쌍봉치고 무너졌는데 쌍봉의 고점이 여기고 여기가 그 다음 240개 이동한 자리잖아요. 근데 안 오잖아요. 안 오죠. 그 다음이 리먼 때. 리먼 때도 고점 오기까지 한 번도 장기 이평선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탔죠. 여기 올라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올라탄 거 보고 올라탄 적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라탔지만 그게 보시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니까 이전에 올라탄 건 무너진다고. 이전에 올라탄 건 무너진다고요. 제가 올라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타도 무너진다고. 여기 보세요. 명확하게 올라탔잖아요. 올라탔는데 다 토해냈다고. 전부 다 토해내잖아요. 왜? 얘가 올라가려면 여길 넘어가야 돼. 저길 넘어가야 되는데 저길 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여길 넘는 게 불가능하니까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400을 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400을 못 넘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400을. 자, 기대값이 여기잖아요. 기대값이 여기로. 네. 여길 넘어야 돼요. 여길 넘어야 이평선이 위로 돈다고. 근데 여기까지 못 가면 장기 이평선이 위로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나가 자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는 400을 본다는 거예요. 400이면 여기서 50 올라야 돼요. 50 올라야 되는데 지금 밑에서 15조 매도했는데 여기서 50% 올리는 동안 만약에 저 15조를 그대로 들고 간다 그러면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지난번에 7.2조 가지고도 겨우 3.1조 매수하다가 포기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에는 15조를 매수해 가지고 다 제로 세팅을 할 거냐? 그러면 340 밑에서는 15조를 매도하고 340 위에서 15조를 매수해 가지고 제로를 만든다. 그럼 항복해야죠. 근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요. 네?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다가 또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무너지는 시점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거라는 거는 그래프를 봤을 때 얼마든지 예감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357 라인까지 갔다가 무너질 거냐, 358 라인을 넘었다가 무너질 거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고버스를 사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평선 아래로 무너질 거니까. 네? 어차피 여기 이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이평선을 내려가는데 올라탄 건 무너졌으니까 앞으로 39개 봉 중에
이평선을 상회하는 봉이 나오면 고버스를 잡아야 돼요. 왜? 어차피 이평선이 안 올라가. 에? 얘는 400까지 가야 횡보하는 거예요. 400까지 가야 횡보한다고. 400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 횡보해요. 여기까지 가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네? 이평선이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네. 얘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요. 얘가 계속 내려갈 거니까 얘보다 높으면 매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는 어차피 네. 상방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지금은 계속 그냥 고보수를 일단은 보유하셔야 되는 게 맞고 보유하셔야 된다고요. 팔고 싶으면 242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그때에 가서 고민하세요. 근데 얘가 계속 내려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시간이 가도 기대치는 계속 낮아질 거라고. 네? 지금 가격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요. 기대치가. 봉이 하락하기라도 하면 더 낮아져요. 더. 242평선이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기대치는 계속 낮아지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만큼이 수익이 되겠죠. 지금 2600 정도에 있어요. 네? 지금 2600 정도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곧버스 사면 50% 정도 가까이 먹는 거예요. 50%. 근데 여기서 더 올라? 그러면 더 먹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코스피 지수로 5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곧버스를 사면. 예. 근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잘 버티셔야 됩니다. 예. 자, 계좌 닫고 차트 닫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시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